영화 밀수의 류승환 감독과 배우 염정아, 박정민, 고민 씨가 토론토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1970년대 해녀들이 음식이나 생필품의 밀수에 개입했다는 데서 시작된 영화로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해녀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범죄 활극입니다. 500만 관객을 넘어 전 세계로 판매되며 성공을 거둔 류 감독은 바다의 속 시원한 경험에 더해 음악이 힘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 관객들이 요구하는 그 시대에 걸맞는 스토리나 스타일, 그리고 이 영화의 경우에는 그 70년대 대중음악의 힘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몇 년 전에 류 감독이 처음부터 염두에 둔 해녀들의 리더 염정아는 하지만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이 역할을 너무 하고 싶어서 그냥 도전이죠.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결국은 해냈고요. 굉장히 수중훈련 연습을 열심히 했었어요. 김혜수와는 자매처럼 그렇게 해녀들과 의지해야 하는 수중 씨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중 위를 찍을 때 수중 밑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물 위로 딱 올라가는데 박자를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정말 오롯이 상대의 눈을 보면서 거기에만 의지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저희한테는 감동적인 순간이죠. 이날 염정아는 초록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해 한국의 미를 선사했습니다. 밀수에서 가장 미운 인물 장도리는 맛깔나는 개성 연기의 박정민이 맡아 파격 변신했습니다. 이 사람도 살기 위해서 그때 어긋난 선택들을 자꾸 해왔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미워할 테니까 나라도 좀 아껴주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살도 찌웠습니다. 거기에서도 막 뚱뚱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살면서 가장 뚱뚱했던 캐릭터가 아닐까. 지금 많이 돌아왔습니다. 감칠맛 나는 연기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킨 정보통 고민 씨는 엄청난 내공의 선배들 사이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네, 저는 항상 꿈에 그리던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항상 행복했고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토 첫 방문에 대한 소감도 잊지 않았습니다. 멋지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북미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밀수가 또 이렇게 토론토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밀수 후속편에 대해 류 감독은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요청했습니다. 으로서 확실한 것은 베테랑 속편 촬영을 마쳤기 때문에 밀수 속편보다 베테랑 속편을 기대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영화 상영 후 Q&A에서 류 감독은 해녀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마블의 히어로보다 더 히어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화 밀수는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일요일 아침 8시 30분 티프벨 라이브박스에서 상영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독감과 코로나, RSV 등 호흡기 시즌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번 달부터 입원 환자와 병원 직원, 장기요양원 거주민, 직원 등을 우선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해 줍니다. 이어 은퇴자 가정과 집단 시설 순으로 접종하고 10월 30일부터는 생후 6개월 이상 온 주민은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독감 주사는 가정이나 보건소 등은 물론 약국에서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해도 안전하다며 취약계층이 아니면 동시에 맞는 것이 좋다고 권장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개량 백신은 9월 말부터 접종이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역시 고위험군에게 우선 접종해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개량 백신이 도착하면 취약계층과 일반 주민에 대한 자세한 접종 일정을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1차 개량 백신은 배송 중이고 다음 달 더 많은 추가 개량 백신이 캐나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올 겨울엔 특히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RSV 백신이 처음으로 제공됩니다.
지난달 연방보건부 승인을 받은 최초의 백신으로 장기 요양원과 노인 요양시설, 일부 은퇴자 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개인이 대상입니다. 다만 60세 이상 RSV 백신에 대해 국립접종자문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이번 시즌은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가을과 겨울엔 인플루엔자와 RSV, 코로나 감염 증가로 입원과 사망이 증가하는데 방역 규제가 사라진 만큼 올 겨울에도 호흡기 질환자 급증이 예상된다며 최신의 백신을 접종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손쉽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약사의 처방과 접종 권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1세 이상 환자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 있고 아기에게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할 수 있으며 노인시설을 방문해 RSV 백신을 접종해 줄 수도 있게 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세 이상 어린이에게 약사가 독감 예방 주사를 접종할 수 있었지만 2세 미만인 어린이는 가정이나 진료소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주 저녁에 아동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역대 가장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서 토론토와 오타와, 해밀턴, 런던의 아동병원들은 수술을 취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며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30년까지) 캐나다에는 350만 호의 신규 주택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2030년까지 580만 호가 필요한데 230만 호만 예정됐다며 지난해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갈 길이 멀다고 경고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건설을 늘려 지난해에서 148만 호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퀘벡주는 24만 호가 더 늘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5만 호 증가했으며 엘버타주도 2만 호에서 13만 호로 늘었습니다. 이런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각 주와 연방에 긴급 조치를 촉구한 가운데 신규 주택 3분의 2가 들어설 온주와 BC주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RBC는 건설 측면에선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지만 여전히 신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충분치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런던시의 주택 공급을 위해 7,400만 달러를 지원, 주택 2,000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연방 주택 촉진 기금 40억 달러 중 지자체 첫 지원입니다. 연방은 더 빨리 집을 짓고 서민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학생 비자 발급 규제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난 심화 탓에 트루도 총리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까지 추락한 가운데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가 이제서야 서민의 실상을 깨달았다며 주택 정책의 실패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온타리오주에서 약물과 주류 섭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주 공중보건국과 약물 정책연구 네트워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약물과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2018년 1,600여 명에서 2021년엔 하루 평균 8명꼴로 숨지면서 3,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집에서 숨졌으며 이를 대다수는 한 가지 약물이 아닌 오피오이드와 코카인, 필로폰 이외에 벤조디아제핀이나 알코올 등을 함께 복용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가는 약물과 알코올 관련 사망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데다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유형의 약물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우정국이 전국에서 연말연시에 근무할 단기 계약직 직원을 모집합니다. 우정국에 따르면 단기 직원은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며 우편물 분류와 프로세싱, 운반과 주소 및 소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게 되는데 시급은 최소 $20입니다. 모집 인원은 온타리오주 토론토 30명, 미시사가 70명, 오타와 20명, 해밀턴 130명 등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빅토리아 35명, 리치몬드 40명으로
공장이나 물품 창고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가산점이 주어지고 한 장소에서 적어도 3시간 반은 서서 일할 수 있어야 하며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 마감 일자가 달라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우정국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늦어도 12월 20일 이전에 발송해야 하고 제 시간에 배달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12월 초에 발송하는 것이 좋다고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덕포드 수상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이젠 캐나다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앵거스 리드가 설문조사한 결과 덕포드 수상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 감사원 보고서가 나온 이후 지지율이 추락하며 28%에 머물며 매니토바주 수상과 공동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3월 지지율 69%에서 41%포인트 하락하며 포드 정권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건데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그린벨트 스캔들에 더해 주택 문제와 고물가 현상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사스카추완주 수상과 노바스코시아주 수상이 50% 지지율로 공동 1위를 기록했고 뉴펀들랜드주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주요 도시 기후회의에 참석하고 도심 복합개발 강화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6박 8일의 일정으로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미국 뉴욕, 뉴헤이븐 지역 출장에 나섭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오 시장은 토론토에서 첫 일정으로 블루제이스 홈구장인 로저스 센터에서 열리는 야구 경기에 시구자로 나서고 로저스 센터와 메리어트 시티 센터 호텔을 둘러보며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첨단 스포츠, 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또 워터프런트 토론토를 찾아 수변의 자연성을 복원해 쾌적한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활용 아이디어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어 뉴욕시장을 만나 친선도시 MOU를 맺고 경제와 사회, 문화, 자치행정 등 분야의 협력안을 논의하고 세계 주요 도시 협의체인 C40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 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합니다.